경남에 이틀 동안 200mm가량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순환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인부 1명이 사망했고 낚시객이 가까스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김해의 한 고등학교 남자교사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 촉구에 나섰습니다. 교사에 이어 현직 경찰도 불법 촬영으로 적발됐습니다.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숨어 휴대전화로 촬영을 해 집이 해제됐습니다. 서울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향 창녕군 장마면에 안치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경남에 이틀 동안 200mm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폭우로 지역 곳곳에서 인명피해와 함께 침수와 토사 유출로 인한 재산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비는 당분간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함양군의 한 하천입니다. 장맛비에 불어난 물이 수로 복구 작업 중이던 남성 2명을 덮쳤습니다. 두 남성은 실종 2시간여 만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합천에서는 50대 남성 2명이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던 중 폭우로 불어난 물에 빠졌습니다. 한 명은 스스로 빠져나왔고 수포를 잡고 버티던 다른 남성도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산청에서는 도로 경사면이 무너졌습니다. 토사로 왕복 2차선 도로가 막히는 등 경남 여기저기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후부터 비가 약해졌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내린 비로 집안이 물길을 잔뜩 머금고 있는 데다 계속해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위험이 높습니다. 재해 취약 지역 주민들은 연일 비가 이어지면서 불안한 마음입니다. 좀 위험하지요. 우리 마음이 불안치요. 여기 차 대놓고 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장마철이 되놓으니까 비가 많이 걱정이 많이 돼요. 기상청은 14일까지 30mm의 비가 더 내리고 이달 말까지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장마철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통상적으로 7월 하순 정도이고요. 올해도 비슷하게 종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상청은 장맛비로 침수나 축대 붕괴 등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취약 지역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부산 지역도 이번 폭우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10일 부산 동천이 범람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아직 피해 복구가 끝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비가 내리면서 피해 주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10일 동천 하류. 불어난 물이 하천 둑을 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집니다. 지켜보던 주민들이 부랴부랴 차를 빼고 침수를 막아보려 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찰랑찰랑하던 물이 갑자기 여기까지 쫙 밀려 들어왔어요. 우리 차도 떠내려가고. 물이 많이 들어오면서 내 차 빼는 순간에 그때 확 넘치고 막 꽉 차버리고. 불어난 물은 거침없이 주변을 휩쓸었고 동천에서 100m 넘게 떨어진 곳까지 들이닥쳤습니다. 하천을 범람한 물은 이곳 아파트 단지까지 들이닥쳤고 아파트 1층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주택 내부는 폭격을 맞은 것처럼 변했습니다. 옷가지들은 이곳저곳에 널려 있고 가재 도구들이 나뒹굽니다. 습기를 말리기 위해 촛불을 켜놓고 종이를 덕지덕지 깔아놓았습니다. 전원 코드를 빼놓은 냉장고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가재 도구들을 말리기 위해 밖에 내놨지만 또다시 내린 비에 아예 포기했습니다. 그나마 불어난 물에 쓸려가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길 뿐입니다. 순식간에 쏟아지니까 이제 나갈 수도 없고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대요 물이. 그 뻘물이. 그래가지고 나는 혹시 내려갈란가 싶어서 싱크대 위에 올라가고.
급작스런 동천 범람으로 주택과 상가, 공장 등 80여 채가 침수됐고 차량 170여 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규모 피해 이후 또다시 비가 내리지만 오갈 데 없는 일부 주민들은 불안에 떨면서도 집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불은 조금 불어나긴 하지. 그래도 뭐 우야겠으면 그래도 도망을 가겠습니까? 우야겠습니까? 그냥 있다. 하천 범람으로 이처럼 많은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부산시는 발빠른 대처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자화자찬 보도자료를 배포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네, 교사의 화장실 몰래카메라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피해자가 된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학교 당국과 경찰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학교 내에서 신뢰하는 선생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 화가 나고 실망스러웠다. 몰카가 적발된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남긴 말입니다.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그것도 아이들을 지켜야 할 현직 교사가 저지른 불법 촬영에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교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와 분노가 교차합니다. 화장실 및 탈의실의 불법 카메라 점검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까? 기내 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두려움과 분노에 떨고 있음에도 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습니까? 13일 오전 김해 교육지원청 앞에는 이번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한데 모였습니다. 김해의 여성단체를 비롯한 13곳의 시민단체는 폭우에도 기자회견을 강행했습니다. 이들은 김해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면담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2017년에 사실은 창원 여고에서 이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다라는 것들은 그렇게 준비한 것들이 저는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정책을 펴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 비판 여론이 계속되자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대책반을 꾸리고 모든 학교에 몰카 탐지기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뿐 아니라 가해자의 강력한 징계를 약속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도 한창입니다. 이미 해당 교사는 성폭력 범죄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황. 휴대폰에서 불법 영상이 대거 발견된 만큼 여죄를 철저히 수사 중입니다. 카메라 촬영 가창 이 자체가 촬영하는 그것만 해도 이제 제가 성립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촬영한 부분이 더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계속 수사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김해 시민단체들은 경남 전역의 시민, 학부모단체와 연대해 대책위를 꾸리고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숨어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현직 경찰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46살 A 경사는 지난 9일 오전 9시 40분쯤 진주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칸에 있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경사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A 경사를 직위 해제하고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창군이 본격적인 피서철을 대비해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은 거창경찰서와 여성단체 협의회가 함께 시외버스 터미널과 수승대 일대 등 피서철 이용량이 많은 공중화장실 2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불법으로 설치된 촬영기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창군은 이 밖에도 전통시장과 공원, 공공기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공중화장실을 수시로 점검해 불법 촬영 행위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해가 고향 창녕 장마면 선산에 안치됐습니다. 13일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마치고 서울시청사 연결식을 거쳐 화장된 박 전 시장의 유해는 고향 창녕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쯤 도착한 유해는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는 유언에 따라 부모 무덤 아래 작은 봉분에 묻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비가 많이 오자 천막을 치고 박 시장과 유족들을 맞이했으며 현장을 찾은 지지자들도 침묵 속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사립고등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에게 금품을 받은 학교 관계자와 브로커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걸쳐 창원 지역의 한 사립고 정규교사 채용 시험에 응시한 2명으로부터 채용 청탁 자금으로 각각 6천만 원과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교사 2명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창원지검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있도록 경남도 교육청과 해당 학교 법인에 수사 결과를 통보할 방침입니다. 지난 7일 양산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안이 부결된 가운데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이 빠른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통합당 시의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 구성 과정에 있어 다른 의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의장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 임시회를 소집해 상임위를 구성하고 추경 예산과 시민 민원에 책임을 다하는 의회 본연의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만약 임시회 소집이 없을 경우 임시회 집회 요구와 함께 의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남도와 지역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남도 주요 현안 사업과 2021년 국비 확보권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오찬 간담회에 앞서 무소속 김태호 의원도 만나 경남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사항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여름 방학에 대비해 학원 합동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수용 인원 100명 이상인 학원으로 학교 교과 교습학원 498곳과 평생 직업교육학원 52곳 등 총 550곳입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학생들의 학원시설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달 중순부터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거창군이 거창구치소 갈등 해소 백서 편찬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백서 편찬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거창구치소 갈등 해소 백서는 사업 추진에 따른 갈등과 협의, 해결 과정 등이 스토리텔링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민과 사회단체 등 다양한 참여 주체들의 인터뷰와 회고문, 언론 기사 자료와 주요 회의록 등도 포함됩니다. 백서 편찬위원회는 거창구치소 사업으로 인해 6년 동안 지속된 주민 갈등 해결 과정 등을 기록하게 될 백서 편찬 총괄위원회로 위원은 모두 8명입니다. 고성 3감 MNT가 아랍에미리트 람프렐과 576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3강 MNT는 2021년 초까지 영국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하부 구조물 석션 버켓 90세트와 하부 구조물 본체인 재킷 제작용 후육 강관 7천여 톤을 납품하게 됩니다. 창원시가 경남에서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 작업에 나섭니다. 시는 13일 대산농협에서 창원청년농업방재단과 농협창원시 지부, 대산농협과 농작물 병해충 확산 대응 창원공동방재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창원청년농업방재단은 시내 전 지역의 병해충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체계 구축과 공적 또는 공동방제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희망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신분증과 코로나19 관련 피해 입증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 모집은 공공일자리 중복 참여자와 정기 소득이 있는 자, 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
공적연금 수령자는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거제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뇌 정밀 무료 검진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거봉 백병원과 대우병원, 맑은샘 병원이 뇌질환 검사비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경남도와 거제시에서 지원합니다. 대상은 심한 두통이나 어지러움, 기억력, 집중력 저하 등 증상이 있어 검사가 필요한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거제시민 125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를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창원시가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의 주인공이 될 시민 홍보 크리에이터를 선발합니다. 시민 홍보 크리에이터는 성별과 나이, 직업을 불문하고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오늘 15일부터 2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참가자는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끼와 열정이 담긴 3분 내 영상을 시 홈페이지 창원사람 2랑에 업로드하면 되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현장 오디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해시에서 지역의 문제를 시민이 주도해 해결하는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13일 오후 김해시 활천동 주민과 사업 주관단체인 굿네이버스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좋은 이웃 플랫폼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사회혁신 리빙랩 사업은 기업 등으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후원하고 고립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등 사회 각층의 협업으로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해시는 앞으로 기업과 행정 주민 간 연결 고리를 만들고 각각의 역할 분담을 통해 모범 사례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이 2020 거창 페스티벌 개최를 취소합니다. 재단 측은 최근 수도권과 호남, 충청권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유입 확진자 발생도 잇따르고 있어 이사회를 통해 축제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 거창 페스티벌은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가 늦춰지면서 지역의 여름축제 공백을 없애고자 기획한 축제로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 흐린 가운데 경남 서부 지역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30에서 80mm로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부터는 산발적인 소나기를 제외하곤 큰 비 소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3.0m까지 다소 높게 일겠으니 조업하는 선박 및 어선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흐린 날씨에도 자외선 지수는 높은 편입니다. 식중독 지수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